숙종 물 깃는 궁녀를 품었다. 가장 천한 무수리가 조선의 왕을 홀린 그날 밤, 장희빈도 경악한 기막힌 신분 상승의 비밀. 조선의 절대 군주 숙종. 그의 곁에는 천하의 절색이라 불리는 여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차가운 궁궐의 밤, 왕의 이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불을 지핀 여인은 최고급 비단을 두른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가장 냄새나고 후미진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천하디 천한 신분의 무수리 최씨. 달빛 아래 땀에 젖은 얇은 무명 저고리 위로 비치던 그녀의 관능적인 실루엣과 위태롭게 떨리던 붉은 입술은 밤의 장막 속에서 제왕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극과 극의 신분. 들키는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궁중의 암투 속에서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짐승 같은 욕망은 매일 밤 붉은 핏빛 비단 이불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단순한 성운을 넘어 훗날 위대한 성군 영조를 낳고 통쾌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된 무수리 최씨의 드라마보다 더 관능적이고 짜릿한 궁중 비사가 지금 달빛 아래 그 은밀한 베일을 벗습니다. 1. 차갑고 매서운 밤바람이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을 스산하게 휘감고 도는 깊은 야심한 시각. 화려한 단청을 자랑하는 정각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궁궐은 짙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막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조선의 제19대 절대 군주 숙종은 답답한 가슴을 억누르며 내관 몇만을 멀찍이 물려 세운 채 궐 안을 정처 없이 거닐고 있었다. 희대의 요부라 불리는 중전장씨 장희빈의 끝없는 탐욕과 날선 질투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왕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낮에는 조정 대신들의 맹렬한 당쟁에 시달리고 밤에는 처절한 암투가 벌어지는 내명부의 공기에 숨이 막혀오던 참이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왕의 걸음은 궁궐의 가장 냄새나고 후미진 곳 천한 무수리들이 기거하는 초라한 처소 앞마당까지 닿아 있었다. 왕의 발길이 평생 닿을 일조차 없는 버려진 뒤안길 같은 그곳에는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옅은 달빛만이 처량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짐승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무거운 정막을 깨고 어디선가 가녀리고도 구슬픈 여인의 흐느낌이 밤안개를 타고 왕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숙종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울음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는 허름하고 비좁은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을 따라 시선을 던진 왕의 두 눈이 순간 놀라움으로 크게 흔들렸다. 방 안에는 궁궐에서 가장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물 깃는 무수리 하나가 조촐하고 형편없는 상을 차려놓고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떨리는 목소리는 패출되어 궁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인연왕 후의 탄신일을 잊지 못해 몰래 정화수를 떠놓고 그녀의 안위를 비는 처절한 기원이었다. 그 서슬 퍼런 장희빈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패비의 안녕을 비는 갸륵한 충심도 놀라웠으나 정작 숙종의 시선을 단숨에 올가매고 호흡을 거칠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달빛과 호롱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여인의 아찔한 뒤태였다. 밤낮 없이 이어진 뼈를 깎는 고된 노동과 물깃기로 인해 그녀가 걸친 얇고 낡은 무명 저고리는 땀과 우물물에 흠뻑 젖어 등에 위태롭게 들러붙어 있었다. 물기에 젖어 속살이 투명하게 비치는 거친 천조가리 아래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려하고도 풍만한 여체의 굴곡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흐트러진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훤히 드러난 하얗고 가녀린 목덜미, 그리고 서럽게 흐느낄 때마다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둥근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의 곡선은 그 천박하고 투박한 옷차림과 묘하게 뒤섞이며 수컷의 원초적이고도 난폭한 정복욕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매일 밤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진기한 향유를 바른 채 인위적인 교태를 부리던 내명부의 후궁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치명적인 새끼였다. 이토록 천하고 후미진 곳에 이리도 탐스럽고 요염한 꽃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숙종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굳게 닫힌 방문의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해진 치맛자락 아래로 살짝 드러난 뽀얗고 가녀린 발목과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드러나는 붉게 달아오른 뺨은 제왕의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야성을 단숨에 깨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란 여인이 흠칫 어깨를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마주친 여인의 크고 깊은 눈망울에는 들켰다는 공포와 경악이 가득 서려 있었지만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살짝 벌어진 도톰하고 붉은 입술은 마치 갓 피어난 야생의 복숭아꽃처럼 요염하게 왕의 시선을 빨아들였다. 숙종은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 육중한 나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들어선 제왕의 거대한 그림자가 좁고 허름한 방 안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사색이 된 최 씨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짐승 앞에 초식동물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숙종의 뜨겁고 맹렬한 시선은 이미 그녀의 가녀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끈적하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내 2년 궁궐의 지엄한 법도를 어기고 야심한 밤에 요망한 짓을 벌이다니 그 무거운 죄를 내 그 가녀린 육신으로 어찌 다 치르려 하느냐. 낮고 짙게 깔린 숙종의 음성은 죄를 묻는 군주의 분노가 아닌 지독하게 끓어오르는 수컷의 끈적한 정욕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비좁은 방 안,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파들파들 떠는 최 씨를 내려다보며 숙종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흙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턱을 크고 단단한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고 단숨에 들어 올렸다. 왕의 뜨거운 소나기에 갇힌 그녀의 작은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지독한 공포 속에서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반항적으로 흔들리는 맑은 눈동자는 숙종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을 당겼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그저 쫓겨나신 패비 마마의 옥체가 평안하시길 빌었을 뿐이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사시나무 떨듯 안쓰럽게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낡고 거친 옷차림과는 달리 마치 최고급 비단이 스치는 소리처럼 왕의 고막을 달콤하고 아찔하게 간지렸다. 숙종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녀의 가녀린 귓가로 몸을 숙였다. 내 목숨은 이제 내 손에 달렸다. 네가 지은 그 무엄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오늘 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게 낱낱이 바친다면 말이다. 왕의 뜨겁고 축축한 입김이 그녀의 예민한 목덜미에 닿자 최 씨는 온몸에 강렬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감각에 자신도 모르게 짧고 교태로운 신음을 뱉어내고 말았다. 그날 밤 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왕의 사적인 밀실. 붉은 용이 수놓아진 최고급 비단 금침 위에 던져진 최 씨는 갓 잡힌 어린 사슴처럼 위태롭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엄한 왕명에 따라 늙은 상궁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향긋한 장미유로 몸을 씻고 속살이 훤히 비치는 얇은 명주 속적삼 하나만 걸친 그녀의 몸에서는 어설프고 짙은 화장기 하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달콤한 살결 냄새가 어지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진 숙종은 입가에 짙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침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도망칠 곳 없는 먹잇감을 즐기듯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로 크고 단단한 손으로 그녀의 가슴팍에 묶인 속적삼의 옷고름을 아주 천천히 신경질적일 정도로 느릿느릿 풀어내렸다. 스르륵하는 관능적인 마찰음과 함께 명주천이 어깨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고 어슴푸레한 촛불의 흔들림 속에서 눈부시게 하얗고 눈부신 여체의 윤곽이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났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붉게 달아오른 뺨을 숙종의 뜨거운 입술이 단숨에 집어삼켰다. 부드럽고도 집요하게 그녀의 입안을 파고들며 얽혀드는 왕의 농밀한 혀놀림에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입술 사이로 참지 못한 달콤한 교성이 터져나왔다. 숙종의 거칠고 커다란 손길이 그녀의 매끄러운 등허리를 쓸어내리다 이내 풍만하고 부드러운 엉덩이의 굴곡을 강하게 움켜쥐자 최 씨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비단 침상 위에서 파들파들 요동쳤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천대받으며 차가운 바닥만을 기어다니며 억눌려 살았던 그녀의 몸은 제왕의 압도적인 지배와 숨막히게 노련한 애무 아래에서 본능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며 걷잡을 수 없이 반응하고 있었다. 가장 지엄한 군주와 가장 천한 무술이라는 아득한 신분의 벽은 이미 붉은 촛불 아래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린 지 오래였다. 숙종은 짐승처럼 굶주린 입술로 그녀의 여린 목덜미와 둥근 쇄골, 그리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가슴의 능선을 탐욕스럽게 물고 빨며 붉은 정욕의 낙인을 쉴 새 없이 새겨 넣었다. 조용한 밀실 안에는 오직 침상 위를 구르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가 마찰하며 만들어내는 농밀하고 끈적한 소리만이 가득 채워졌다. 두려움이 점차 알 수 없는 쾌락으로 번져가며 고통과 환희가 아찔하게 교차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감각의 폭발에 최 씨가 숙종의 넓고 단단한 등을 손톱으로 깊게 긁으며 흐느끼자 왕은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내며 더 깊고 맹렬하게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으며 취해갔다.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채 서로의 살결을 탐닉하며 밤의 깊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두 사람. 그것은 조선 궁궐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인이 제왕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내어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꿔 놓게 될 위험하고도 찬란한 치명적인 반란의 서막이었다. 3. 짐승처럼 얽혀들었던 붉고 달아올랐던 금지된 밤이 지나고 구중궁궐에는 다시금 차갑고 날선 아침 해가 밝아왔다. 왕의 승은을 입었다는 엄청난 사실은 숙종의 엄명 아래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최 씨는 동이특이 무섭게 다시 거칠고 낡은 무명옷을 주워 입고 우물가에서 살얼음이 낀 차가운 물을 깃는 헐벗은 무수리의 삶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전날 밤 제왕이 남기고 간 묵직하고 뜨거운 온기와 온몸 구석구석에 새겨진 선명한 붉은 자국들이 욱신거리며 맥박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걸레를 빨고 허드렛 일을 했지만 우연히 멀리서 왕의 어가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그녀의 다리 사이로는 왈칵하는 짜릿한 열기가 훅 끼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낮에 궁궐에서는 여전히 벌레만도 못한 천한 신분이었으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제왕의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묘한 자신감과 처절한 생명력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화려한 정각에 앉아 정무를 보던 숙종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태를 부리는 내명부의 후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밤새 거칠게 반항하며 뜨거운 교성을 내지르던 그 천한 무수리의 달콤하고도 야생적인 살결 생각뿐이었다. 참을 수 없는 갈증과 정욕이 매일 밤 왕의 이성을 갉아먹으며 그녀를 갈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궁궐의 가장 높은 곳에 화려한 따리를 틀고 있던 무시무시한 독사, 장희빈의 서슬 퍼런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었다. 중전의 자리를 꿰차고 궐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던 장희빈은 어느 날 후원을 거만하게 거닐다 무거운 물통을 낑낑대며 이고 가는 무술이 최 씨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평범한 무술이라고 하기엔 최 씨의 뺨에는 전에 없던 요염하고 농익은 홍조가 돌고 있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끈적하고 미묘한 새끼는 짐승의 직감을 가진 장희빈의 심기를 단숨에 거슬리게 했다.
수많은 여인들을 짓밟고 왕의 마음을 훔쳐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장희빈이었다. 여자가 다른 사내의 품, 그것도 지존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을 때 뿜어내는 특유의 비릿하고 달콤한 채취를 그녀가 모를 리 없었다. 저 천박하고 더러운 것의 눈깔에 감히 수컷을 꼬여낸 비릿한 냄새가 잔뜩 배어 있구나. 당장 전연을 잡아다 내전 뒤뜰에 꿀려라. 장희빈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호통과 함께 억센 근육을 가진 거구의 상궁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최 씨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다. 인적이 끊긴 취선당의 어둡고 음산한 뒤뜰, 최 씨를 형틀에 묶어놓은 채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다.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내년이 감히 어느 야심한 밤 네 안전에서 그 요망한 꼬리를 친 것이냐. 당장 그 사내의 이름을 대라. 도끼가 바짝 오른 장희빈의 추상 같은 추궁 앞에서도 최 씨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채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악착같이 버텼다. 매서운 물풀의 나무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살을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얇고 낡은 옷가지가 북북 찢겨 나갔고 전날 밤 숙종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던 눈부시게 하얗던 등과 허벅지 위로 끔찍한 피멍이 맺히며 붉은 선혈이 뚝뚝 배어 나왔다. 하지만 고통에 몸부림칠수록 갈기갈기 찢어진 옷 틈새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녀의 탐스러운 살결과 가쁜 숨을 몰아쉬는 관능적인 붉은 입술은 매를 드는 상궁들마저 묘한 갈증과 기시감을 느끼게 할 만큼 치명적으로 아름다웠다. 살같이 찢어져 나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최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짐승처럼 안아주었던 왕의 짙은 눈빛과 숨결만이 아른거렸다. 말할 수 없다. 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입을 여는 순간 전하마저 이 표독스러운 독부의 더러운 혀끝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차라리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전하를 팔지는 않겠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핏방울이 맺힌 입술로 장희빈을 향해 차갑고 도발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 섬뜩하도록 요염한 자태에 기가 질린 장희빈이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다. 독한 년. 전연의 하얀 피부가 뼈가 보일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치거라.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 단 한 대도 멈추어선 아니 될 것이다. 당장 그 빌어먹을 손을 멈추지 못할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취선당 뒤뜰의 잔인한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우레와 같은 거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편전에서 심각한 정무를 보던 중 자신의 신복 내관으로부터 최 씨가 끌려갔다는 다급한 급보를 듣고 옥자를 박차고 달려온 숙종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뒤뜰에 나타난 왕의 얼굴은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이성을 잃은 두 눈에는 당장이라도 사람을 베어버릴 듯한 시퍼런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숙종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군주의 기세에 짓눌린 상궁들이 혼비백산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매를 내던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의기양양하게 도끼를 내뿜던 장희빈조차 왕의 상상치 못한 등장과 분노에 안색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숙종은 중전인 장희빈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형틀로 다가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는 최 씨의 결박을 거칠게 끊어내고 그녀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으스러지듯 끌어안았다. 지엄한 왕의 붉은 골룡포가 그녀의 살갗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지는 것조차 전혀 개의치 않는 맹목적인 행동이었다. 전하. 어찌 이토록 천하디천한 무술인연을 품에 안으시옵니까?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장희빈이 당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지만 숙종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살기 어린 호통이 그녀의 입을 단숨에 틀어막았다. 내년에 미쳐 날뛰는 투기가 기어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구나. 감히 내 여인에게 손을 댄 오늘 일은 내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줄 것이다. 그날 밤 피바람이 불었던 취선당의 뒤뜰이 아닌 왕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침소.
외부의 간섭이 완벽하게 차단된 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왕실의 짙은 향내 그리고 묘하게 달아오른 남녀의 채취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숙종은 혹여 말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벌벌 떠는 어이마저 밖으로 물리친 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최고급 상처 약재를 부드러운 명주천에 묻혀 침상에 엎드린 최 씨의 상처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다. 아, 전하 아프옵니다. 차가운 약물이 깊게 파인 살갗에 닿을 때마다 최 씨가 가녀린 어깨를 파르르 떨며 입술 사이로 고통 섞인 달콤한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등과 엉덩이를 간신히 덮고 있던 얇은 이불을 조심스레 걷어낸 숙종의 눈동자가 참혹한 상처에 대한 분노와 다시금 끓어오르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눈부시게 하얀 도자기 같은 피부 위에 무자비하게 새겨진 붉은 채찍 자국들은 끔찍하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제왕의 가학적인 정복욕과 지독한 소유욕을 동시에 맹렬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왕의 거친 손길은 어느새 상처에 약을 바르는 행위를 넘어 미끈거리는 약물을 바른 손가락으로 그녀의 예민한 온몸의 굴곡을 끈적하게 훑어내리는 농밀하고 집요한 애무로 변해가고 있었다. 많이 아파서 우는 것이냐? 아니면 이리 만져주니 다시금 달아올라서 우는 것이냐? 숙종의 짐승처럼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피가 맺힌 어깨선을 부드럽게 핥고 지나가며 귓가에 낮고 음탕하게 속삭였다. 찢어진 상처의 쓰라림과 왕의 노련한 손길이 주는 짜릿한 쾌감이 뒤섞이며 최 씨의 몸은 물 밖으로 나온 화로처럼 침상 위에서 격렬하게 튀어올랐다.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로도 고개를 돌려 숙종의 목을 꽉 끌어안고 자신의 붉은 입술을 왕의 입술에 먼저 포겠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명령에 복종하던 무수리가 아니라 지존인 제왕의 사랑을 완벽하게 독차지한 암컷의 절박하고도 도발적인 맹렬한 몸짓이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숙종의 단단하고 불덩이 같은 몸이 그녀의 여린 육신 위로 사정없이 덮쳐왔다. 미처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터져 침대 시트가 붉은 피로 물드는 것조차 모른 채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벅찬 환희와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정욕에 휩싸여 서로의 살을 파고들 듯 격렬하게 엉켜붙었다. 방 안의 공기를 찢을 듯한 거친 교성과 살이 부딪히는 노골적이고 질척한 소리가 밤새도록 왕의 침소를 가득 채우며 타올랐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하게 뜨겁고 처절하게 몸을 섞었던 그 운명적인 밤, 무수리 최 씨의 아랫배 가장 깊은 곳에는 훗날 조선의 가장 위대한 부흥기를 이끌 제왕 영조의 핏줄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오. 뜨겁고 처절했던 밀실에서의 밤 이후 무수리 최 씨의 삶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맞이했다. 숙종은 더 이상 그녀를 냄새나고 습한 무수리 처소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 종사품 수건이라는 엄청난 교지가 내려졌고 가장 천한 물 깃는 계집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권례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수십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는 왕의 공식적인 여인이 되었다. 그녀가 기거하게 된 보경당에는 매일 밤 숙종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서슬퍼런 군주였던 숙종도 보경당의 방문을 넘고 나면 오직 최 씨의 달콤한 살결과 교태에 굶주린 한 마리 수컷으로 변해버렸다. 상처가 아물어 더욱 매끄럽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몸은 밤마다 숙종의 뜨거운 입술과 거친 손길에 의해 농밀하게 탐닉되었다. 숙종은 옥좌에 앉아 국정을 돌볼 때조차 그녀가 입었던 얇은 속적삼을 품에 품고 그 채취를 맡으며 갈증을 달랬을 정도로 최 씨를 향한 왕의 애욕은 이미 광기에 가까울 만큼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숙종의 맹목적인 총애는 필연적으로 내명부의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장희빈의 처소,
취선당의 밤은 매일같이 질투와 증오로 깨진 도자기 파편이 나뒹굴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천하디천한 무술인연이 내 사내를 훔쳐간 것도 모자라 감히 그 뱃속에 용종을 품다니. 헝클어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규하는 장희빈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렇다. 최 씨의 뱃속에는 이미 숙종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희빈에 대한 복수심과 왕의 여인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녀의 본능적인 교태와 맞물려 기어이 임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장희빈은 이빨을 가득 깨물었다. 자신의 아들인 세자 훗날 경종의 자리가 저 천박한 핏줄을 가진 무술인연의 아이에게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요망한 년의 배를 갈라 그 안에 든 천한 씨앗을 내 손으로 직접 지식여 버릴 것이다. 장희빈의 지시를 받은 신복 상궁들과 내관들이 어둠의 그림자처럼 보경당 주변을 은밀하게 맴돌기 시작했다. 최 씨의 수라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독약이 든 탕약이 섞여 들어오려 했고 그녀가 산책하는 후원의 돌계단에는 미끄러운 기름이 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때 거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뼛속 깊이 체득했던 최 씨는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감각으로 장희빈의 모든 암살 시도를 예민하게 꿰뚫어 보았고 독이 든 음식은 기미 상궁을 시켜 고스란히 돌려보냈다. 오히려 그녀는 일부러 숙종이 보는 앞에서 입덧을 핑계로 가련하게 쓰러지거나 밤의 침상에서 장희빈 측근들의 동향을 왕의 귓가에 끈적하게 속삭이며 권례의 주도권을 자신 쪽으로 뱀처럼 서서히 끌어오고 있었다. 6. 달이 차오르고 마침내 보경당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씨가 무사히 건강한 왕자를 생산한 것이다. 숙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맨발로 산실청으로 뛰어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최 씨를 으스러지듯 끌어안았다. 수고하였다. 참으로 장하구나. 내 너와 이 아이를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다. 숙종의 이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최 씨는 곧바로 종일품 숙빈으로 파격적인 승격을 이루었고 그녀의 권력은 이미 내명부의 실세였던 장희빈의 목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최 씨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무술이가 아니었다. 왕의 무한한 총애와 아들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손에 쥔 그녀는 특유의 치명적인 새끼와 비상한 두뇌를 활용하여 조정을 움직이는 남인과 서인의 피 튀기는 당쟁의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었다. 어느 비오는 밤 숙종과의 뜨겁고 격렬한 정사가 끝난 후 최 씨는 땀에 젖은 왕의 넓은 가슴에 맨살을 비비며 뱀처럼 은밀하게 속삭였다. 전하, 궐 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중전마마의 처소인 취선당에서 밤마다 이상한 비린내가 나고 무당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옵니다. 숙종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왕의 사랑을 잃고 초조해진 장희빈은 급기야 패비가 되어 사가로 쫓겨나 병을 앓고 있던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취선당 한 구석에 신당을 차려놓고 기괴한 저주 굿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최 씨는 자신이 궐의 가장 밑바닥 무술이 시절부터 맺어두었던 끈끈한 인맥들을 통해 이 엄청난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했고 이를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에 왕의 침상에서 무기로 사용한 것이다. 뭐라? 감히 일국의 국모라는 년이 궐 안에서 그딴 요망한 주술을 부린단 말이냐? 왕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최 씨의 고발을 기점으로 숙종은 곧바로 내금위를 풀어 취선당을 급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현왕후의 화상에 수백 개의 화살을 꽂아놓고 저주를 퍼붓는 끔찍한 신당이 낱낱이 발각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를 피로 물들인 무고의 옥의 시작이었다. 숙종의 사랑과 이성은 이미 완벽하게 숙빈 최 씨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과거 최 씨의 살갗을 찢어지게 채찍질하며
오만하게 웃던 장희빈은 이제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처참한 몰골로 숙종의 발밑에 내동댕이 쳐졌다. 최 씨는 화려한 당의를 입고 왕의 등 뒤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는 장희빈을 향해 서늘하고도 짜릿한 복수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벌레가 하늘의 태양을 가렸던 거대한 독사를 완벽하게 물어 죽이는 잔혹하고도 통쾌한 순간이었다. 7. 장희빈은 결국 숙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녀의 시신이 거적에 말려 궐 밖으로 내쳐지던 날 밤, 숙빈 최 씨는 자신의 처소인 보경당의 창문을 활짝 열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이 낡은 무명옷을 입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서럽게 올려다보던 그 둥글고 차가운 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서 있는 곳은 권래 가장 따뜻하고 높은 곳이었고 그녀의 몸에는 최고급 비단이 감겨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품 안에서는 훗날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아들 연인군이 새근새근 숨쉬고 있었다. 처절한 복수와 핏빛 암투가 끝난 궁궐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지만 최 씨의 내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공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어느새 다가온 숙종이 뒤에서 그녀의 풍만한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목덜미에 뜨거운 입술을 묻었다. 최 씨는 왕의 품에 나른하게 기대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저 소녀가 처음 전하를 뵙던 그 비루한 밤을 떠올리고 있었사옵니다. 전하의 그 밤이 아니었다면 소녀는 진작에 차가운 우물가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옵니다. 숙종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돌려 세웠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금 뜨겁고 끈적하게 얽혀들었다.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진 후에도 숙종의 최 씨를 향한 육체적, 정신적 갈구는 식을 줄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침상에서의 교태를 넘어 왕이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가장 안락한 안식처이자 냉혹한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숙빈 최 씨는 병으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이 남긴 흔적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족적으로 남았다. 가장 천한 무수리의 신분에서 왕의 심장을 훔치고 잔혹한 궁중 암투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영조를 왕자에 올린 여인. 역사는 겉으로는 고관대작들의 딱딱한 상소문으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지독한 정욕과 피비린내 나는 질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살갗을 파고들었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밤의 시간들이 핏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숙종과 숙빈 최 씨의 드라마 같은 사랑은 조선 궁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가장 관능적이고 위대한 승리의 서사로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가장 천한 무수리에서 일국의 왕을 낳은 숙빈 최 씨의 아찔하고도 치명적인 궁중비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는 겉보기엔 점잖은 선비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 굳게 닫힌 궁궐의 문 뒤에서는 이토록 처절한 본능과 짐승 같은 욕망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핍박받던 밑바닥 인생이 제왕의 마음을 훔쳐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 관능적인 반전 드라마에 가슴이 조금 후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붉은 달빛 아래 숨겨진 더 아찔하고 은밀한 역사의 밤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짜릿한 비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